엄마, 저 이제 끝났어요. 50억 원이 사라졌어요. 그날 평범한 60세 주부였던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복수하는 엄마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건 발생 7일 전 새벽 5시 30분. 서진은 매일 이 시간에 눈을 뜬다. 알람 시계도 필요 없다. 3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다. 부엌에서 미소 지으며 재호의 도시락을 싸는 서진. 오늘은 특별히 재호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넣었다. 승진 소식을 들은 후 3일째 서진의 얼굴에는 여전히 기쁨이 가득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난 재호. 31살의 나이에도 엄마 앞에서만큼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미소를 짓는다. 오늘 중요한 발표 있다고 했잖아. 든든하게 먹고 가야지. 서진이 따뜻한 된장찌개를 재호 앞에 놓는다. 재호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친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그러나 망설이는 기세. 엄마, 왜? 뭔가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어? 서진의 예리한 모성 본능이 발동한다. 재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그냥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달라진다니? 좋은 쪽으로? 잘 모르겠어요. 재호의 대답에서 묘한 불안감이 감돈다. 서진은 아들의 표정을 자세히 살핀다.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다. 하지만 재호는 이내 밝은 표정으로 돌아온다. 승진하고 나서 책임감이 더 무거워진 것 같아요. 괜한 걱정이에요. 오후 2시. 서진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재호 회사 동료 어머니들을 마주친다. 어머 서진 씨, 재호 승진 소식 들었어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우리 재호가 워낙 성실해서. 서진이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한다. 그런데 다른 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하다. 그런데 요즘 회사에서 좀 복잡한 일이 있다고 하던데요. 복잡한 일이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냥 할인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순간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할인. 재호가 종종 언급했던 회사 선배. 늘 좋지 않은 뉘앙스로. 저녁 8시. 재호가 집에 돌아온다. 평소보다 1시간 늦었고 얼굴이 창백하다. 재호야, 저녁 먹자. 엄마 배 안 고파요. 재호는 방으로 들어가려 한다. 서진이 재호의 팔을 붙잡는다. 뭔가 있구나. 엄마한테 말해봐. 재호의 눈에 순간 두려움이 스친다. 그리고 곧바로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젓는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서진은 알 수 있었다. 30년을 키운 아들의 모든 표정을. 재호에게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했다. 가슴 한편에서 계속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은. 새벽 3시 재호의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신음소리. 서진은 조용히 일어나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인다. 할인씨, 제발. 이건 아니잖아요. 재호가 잠꼬대로 중얼거리는 소리였다. 서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그때 서진은 확신했다. 곧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서진의 휴대폰이 울린다. 여보세요? 엄마. 엄마. 재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 재호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서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한다. 어젯밤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지금 어디야? 엄마가 갈게. 회사 건물 앞 벤치에서 고개를 떨군 채 앉아있는 재호. 서진이 달려와 아들을 끌어안는다. 재호야, 뭔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봐. 재호가 고개를 든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얼굴은 창백하다. 엄마, 저 이제 끝났어요. 무슨 소리야?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에서 50억 원이 사라졌어요. 서진의 머리가 하얘진다. 사라졌다니? 그게 무슨 회계 부정이래요.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재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서진은 아들의 어깨를 꽉 잡는다. 너는 그런 일 안 했잖아. 그렇지? 엄마한테 말해봐. 물론이에요.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재호의 절규에 서진의 가슴이 미어진다. 30년을 키운 아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엄마가 모를 리 없다. 같은 시간 회사 내부. 할인 대리 정말 수고했어요. 연우 차장이 할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는다. 둘의 표정에는 묘한 만족감이 흐른다. 드디어 재호를 밀어낼 수 있겠네요. 애초에 우리가 승진해야 했는데 그 어린 놈이 줄 잘못하서는. 할인이 차가운 미소를 짓는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재호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증거는 완벽하게 처리했고 물론이죠. 모든 서류에 재호의 결제 도장이 찍혀 있어요. 전산 기록도 그의 아이디로 되어 있고요. 연우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이제 재호는 횡령범이군요. 오후 2시 서진의 집. 집에 돌아온 서진과 재호. 재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싼다. 엄마.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모든 증거가 저를 가리키고 있어요. 어떤 증거? 제 도장이 찍힌 허위 서류들, 제 아이디로 된 전산 기록들, 심지어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기록까지. 서진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튄다. 누가 감히. 할인 선배와 연우 차장님이 조사를 맡으셨는데 두 분이 이 모든 걸 발견했다고. 그 순간 서진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진다. 어제 마트에서 들었던 복잡한 일, 재호가 평소에 보인 할인에 대한 불편한 기세. 재호야, 그 할인이라는 사람. 평소에 너한테 어땠어? 글쎄요. 처음엔 친절했는데 제가 승진한 후로는 뭔가 달랐어요. 서진의 직감이 말한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재호의 휴대폰이 울린다. 회사 번호다. 재호님, 내일 오전 10시에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참석해주세요. 전화가 끊긴 후 재호가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엄마. 전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서진이 재호의 손을 꽉 잡는다. 그녀의 눈에는 타오르는 분노와 함께 확고한 결의가 서려 있다. 아니야. 절대 끝나지 않았어. 엄마가 있잖아. 그 순간 서진은 다짐한다. 누가 감히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창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서진은 재호와 함께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다. 재호는 커피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손만 떨고 있다. 엄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하기만 하다. 어떻게 아들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때 카페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온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 그가 서진 쪽으로 다가온다. 서진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정민호라고 합니다. 사설 탐정이에요. 재호와 서진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본다. 갑자기 왜? 재호 씨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있어서요. 의뢰인이요? 정민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앉는다. 재호 씨가 이 회사에서 일하기 전 할인과 연우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2년 전 회상. 정민호의 설명이 시작된다. 2년 전 이 회사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 김태수라는 직원이 횡령 혐의를 받고 해고됐죠. 화면이 과거로 전환된다. 김태수가 회사 앞에서 오열하는 모습. 그의 아내가 남편을 부축하고 있다. 하지만 김태수는 결백했어요. 진짜 범인은 정민호가 파일을 꺼내 보여준다. 할인과 연우의 사진이 보인다. 바로 이 두 사람이었죠. 하지만 증거를 완벽히 인멸했고 김태수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어요.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럼 우리 재호도 똑같은 수법입니다. 승진하거나 위협적인 후배가 나타나면 이런 식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현재로 돌아와서 재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그럼 김태수 씨는 어떻게 됐어요? 자살했습니다.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진다. 서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한다. 자살이요? 억울함을 못 이기고 한강에서 몸을 던졌죠. 유서에는 진실을 밝혀달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그럼 김태수 씨의 유족이 의뢰인이신가요? 네. 김태수의 아내 박미영 씨예요. 2년 동안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혼자 조사해왔죠. 정민호가 또 다른 파일을 꺼낸다. 그런데 재호 씨 사건을 통해 결정적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시간 회사 내부. 할인과 연우가 회의실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늘이면 재호는 완전히 끝이야. 김태수 때처럼 깔끔하게 처리했으니까. 그런데 연우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진다. 그런데 혹시 김태수 건이 다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무슨 소리야? 완벽하게 마무리됐잖아. 그래도 최근에 김태수 아내가 이상하게 돌아다니던데. 할인이 차가운 눈빛으로 연우를 쳐다본다. 괜한 걱정 마.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건 아니니까. 오전 10시 징계위원회. 재호가 회의실에 들어간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임원들이 앉아있고 할인과 연우도 증인석에 앉아있다. 재호 씨 횡령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결백해요. 할인이 일어서서 말한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재호 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서류를 보세요. 할인이 서류 뭉치를 내민다. 모든 서류에 재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이건 제가 도장을 찍은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위조했다는 겁니까? 재호 씨만이 가지고 있는 도장인데요. 연우도 거들어 말한다. 전산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호 씨의 아이디로 모든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재호가 절규한다. 이건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위원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한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해명할 다른 자료가 있습니까? 재호가 말문이 막힌다. 그에게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같은 시간 카페. 서진이 정민호에게 간절히 말한다. 제발 우리 재호를 도와주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정민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이미 조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얼마나요? 최소 2주는. 서진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든다. 2주면 우리 재호는 이미 해고되고 횡령범으로 낙인 찍힐 거예요.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린다. 재호에게서 온 문자다. 엄마, 해고됐어요. 서진이 휴대폰을 붙잡고 오열한다. 정민호가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법과 정의를 기다릴 수 없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야겠다고. 창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마치 서진의 눈물처럼. 현관문 앞에 쌓인 신문들. 서진이 문을 열자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진다. 재호 씨 어머님이시죠? 아들의 횡령 사건에 대해 한 말씀. 50억 원이라는 거액인데 가족들은 전혀 몰랐나요? 서진이 문을 황급히 닫는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뛴다. 재호야. 재호야.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재호. 며칠 사이 10살은 늙어 보인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온 세상이 저를 도둑놈으로 보고 있어요. 서진이 아들을 끌어안는다. 재호의 어깨가 작게 떨린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서진 자신도 막막하기만 하다. 같은 날 오전 변호사 사무실. 50억 원 횡령 사건이라. 심각한 문제네요. 중년의 변호사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젓는다. 변호사님, 우리 아들은 정말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증거가 너무 명백해요. 도장, 전산 기록, 심지어 통장 거래 내역까지. 서진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런 방법이 없나요? 솔직히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변호사 비용만 해도 최소 5천만 원은. 서진의 얼굴이 하얘진다. 서진의 전 재산을 합쳐도 그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 분할로라도. 죄송하지만 선불로만 받습니다. 이런 사건은 리스크가 크거든요. 오후 3시 동네 슈퍼마켓. 서진이 장을 보러 나왔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다. 저 사람 아들이 그 횡령범이래. 50억이나 훔쳤다던데 어떻게 그런 자식을. 역시 어머니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다니까. 서진이 고개를 푹 숙이고 빠르게 걸음을 옮긴다. 눈물이 핑 돈다. 마트를 나서는데 재호 회사 동료 어머니가 다가온다. 서진 씨,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어머니의 표정에는 동정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섞여 있다. 우리 아들은 결백해요. 하지만 증거가 그렇게. 누군가 모함한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커진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본다. 모함이라니. 그런 식으로 현실을 부정하면 서진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간다. 저녁 8시 서진의 집. 재호가 노트북을 보며 절망에 빠져 있다. 엄마, 온라인에 제 사진이 다 퍼졌어요. 50억 횡령범이라고. 서진이 노트북 화면을 본다. 재호의 증명사진과 함께 악플들이 쏟아져 있다. 사회기생충. 감옥에서 썩어라. 부모 얼굴이 궁금하다. 서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재호야, 인터넷은 보지마. 어디 가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 거예요. 누가 횡령범을 써주겠어요. 그때 현관문 벨이 울린다. 서진이 문을 열자 정민호가 서 있다. 안녕하세요. 조사 결과를 알려드리려고요. 거실에서 정민호가 파일을 펼쳐 보인다. 할인과 연우의 과거를 더 파헤쳤어요. 이들은 3년간 총 4건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서진이 숨을 죽이고 듣는다. 김태수 씨 외에도 2명이 더 희생됐어요. 모두 같은 수법이었죠. 그럼 증거가 있다는 거네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이들이 너무 치밀해요. 서진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인다. 그럼 우리 재호는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에요.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아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탐정님, 할인과 연우. 그들이 자주 가는 곳이나 약점이 있을까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요. 정민호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서진을 쳐다본다. 혹시 개인적으로 뭔가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서진의 눈에는 이미 결의가 서려 있었다. 밤 11시. 재호가 잠든 후 서진이 혼자 거실에 앉아 있다. 손에는 할인과 연우의 사진이 들려 있다.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서진이 사진을 꽉 쥔다. 엄마가 직접 나서야지. 창밖으로 달이 차갑게 빛나고 있다. 서진의 얼굴도 그 달빛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진은 할인이 자주 간다는 호텔바에 앉아 있다.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정민호가 귀엽게 서진에게 말한다. 정말 괜찮으세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잃을 게 없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다. 일주일 전에 그 절망적인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다. 그때 할인이 연우와 함께 바에 들어온다. 둘 다 기분이 좋아 보인다. 재호 사건 완전히 마무리됐으니 이제 우리가 승진이군. 김태수 때도 그랬지만 이런 일은 역시 할인 내가 최고야. 할인이 웃으며 와인을 든다. 다음 타겟도 벌써 정해놨어. 신입 중에 박성민이라는 놈이 있는데. 서진이 몰래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는다. 30분 후. 할인과 연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서진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간다. 할인의 가방이 의자에 걸려 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지만 서진은 재빨리 가방을 뒤진다. 그 순간 놀라운 걸 발견한다. USB 하나가 가방 안쪽 주머니에 숨어 있다. 서진이 USB를 가져가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뭐 하시는 거죠? 할인이 돌아온 것이다.
서진의 등골에 찬 기운이 흐른다. 죄송해요. 제 가방인 줄 알았어요. 비슷해서. 그런가요? 조심하세요. 요즘 도둑이 많다던데. 할인의 눈빛이 날카롭다.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 2일 후 정민호 탐정의 사무실. USB는 못 가져왔지만 중요한 걸 들었어요. 서진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한다. 박성민이라는 다음 타겟까지 정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 증거는 아니에요. 그때 정민호의 휴대폰이 울린다. 박미영, 김태수의 아내에게서 온 전화다. 네, 미영씨. 뭐라고요? 지금 당장 갈게요. 정민호가 전화를 끊고 서진을 본다. 큰일 났어요. 박미영 씨가 할인의 집에 찾아갔다가 붙잡혔어요. 1시간 후 할인의 집 앞. 경찰차가 서 있고 박미영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온다. 제발.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다고요. 박미영이 절규하지만 경찰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할인이 집 앞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다. 불법 침입에 폭행까지. 정말 가엾은 사람이네요. 서진이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본다. 분노가 치민다. 그때 박미영이 서진을 발견하고 소리친다. 아주머니, 제발. 우리 남편의 억울함을. 재호 씨도. 경찰이 박미영을 강제로 경찰차에 태운다. 그날 밤 11시 서진의 집. 서진이 혼자 거실에 앉아 박미영의 마지막 말을 되새기고 있다. 우리 남편의 억울함을. 그 순간 서진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지나간다. 김태수의 유서. 정민호가 말했던 그 유서. 서진이 정민호에게 전화를 건다. 탐정님, 김태수 씨 유서. 혹시 사본이 있나요? 왜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오전 정민호 사무실. 정민호가 김태수의 유서 사본을 내민다. 여기 있어요. 하지만 이미 여러 번 검토했는데. 서진이 유서를 자세히 읽는다. 진실을 밝혀달라. HR-847 내 마지막 증거다. 이 HR-847이 뭘까요? 몰라요. 당시에도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서진이 갑자기 무언가 떠올린 듯 일어선다. 혹시 할인 HR의 이니셜이 아닐까요? 그리고 847은 서진이 자신의 핸드폰을 확인한다. 제가 할인을 미행했던 날이 8월 47일. 아니 8월 4일 7시. 정민호의 눈이 커진다. 설마 김태수가 할인을 미행했었다는 뜻인가요? 오후 3시 김태수의 집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 서진과 정민호가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김태수의 방을 수색한다. 여기 뭔가 있을 거예요. 반드시. 서진이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뒤진다. 그때 맨 아래 서랍에서 비밀 공간을 발견한다. 여기요. 숨겨진 공간에서 작은 하드디스크와 메모지들이 나온다. 정민호가 하드디스크를 노트북에 연결한다. 이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할인과 연우가 회계 서류를 조작하는 장면들이다. 날짜는 2년 전 김태수 사건 당시. 김태수 씨가 몰래 촬영한 거군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할인이 재호의 도장을 몰래 가져가는 장면. 그리고 재호의 컴퓨터에 무언가를 설치하는 모습. 이건 우리 재호 사건까지. 서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김태수 씨가 자신의 사건 후에도 계속 그들을 감시했던 거예요. 그리고 재호 씨 사건까지 미리 예상하고 증거를 모았던 거고요. 그 순간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린다. 할인과 연우가 들어온다. 역시 여기 있었군요. 할인의 목소리는 차갑다. 김태수 그 병신이 뭔가 숨겨놨을 줄 알았어. 연우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다. 이제 당신들도 김태수처럼. 서진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뒤를 돌아본다. 하지만 그 순간 서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늦었어요. 뭐? 서진이 핸드폰을 들어 보인다. 화면에는 생방송 중 표시가 떠 있다. 방금 전 모든 대화가 인터넷에 생방송됐어요. 벌써 수천 명이 보고 있고요. 할인과 연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그리고 서진이 창문을 가리킨다. 밖에는 경찰차들이 둘러싸고 있다. 정민호 탐정님이 미리 신고했거든요. 할인과 연우가 수갑을 차고 끌려간다.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고 플래시가 터진다. 서진이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린다. 분노의 눈물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다. 김태수 씨,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 재호도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 순간 재호가 달려온다. 엄마, 모자가 끌어안는다. 2년간 김태수를 괴롭혔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할인과 연우에게 각각 7년형이 선고되었다. 김태수 사건과 재호 사건, 그리고 추가로 밝혀진 2건의 사건까지 총 사건의 범죄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되었다. 재호는 회사로 복귀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승진했다. 사건의 피해자였던 만큼 회사에서는 그를 특별히 배려했다. 엄마, 오늘 팀장으로 발령났어요. 재호가 밝은 표정으로 집에 들어온다. 6개월 전에 창백하고 절망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그래? 축하한다. 서진이 미소 지으며 재호를 맞는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에는 여전히 서늘한 무언가가 남아있다. 저녁 식사 중. 엄마, 요즘 뭔가 다르신 것 같아요. 다르다니? 예전보다 강해지신 것 같아요. 서진이 잠시 젓가락질을 멈춘다. 사람은 변하는 거야. 특히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할 때는. 재호가 어머니의 표정을 자세히 살핀다. 분명 예전에 따뜻하고 온순했던 엄마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그런데 엄마, 정민호 탐정님이랑 자주 만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서진의 손이 잠깐 멈춘다. 그냥 우리 사건 정리하는 것 때문이야. 하지만 재호는 직감한다. 뭔가 더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간 어느 카페. 서진이 정민호와 마주 앉아 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다. 박성민 씨 사건 조사 결과입니다. 정민호가 파일을 밀어준다. 할인과 연우가 감옥에 가기 전에 이미 박성민 씨를 타겟으로 정해놨다고 했잖아요. 서진이 파일을 열어본다. 박성민이라는 젊은 직장인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나와 있다. 이 아이도 우리 재호처럼 될 뻔했던 거군요. 네, 다행히 할인과 연우가 잡혔으니 괜찮지만 문제는 다른 회사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진의 눈에 차가운 빛이 번뜩인다. 다른 회사요? 네, 비슷한 수법의 사건들이 몇 건 더 있어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서진이 파일을 덮으며 말한다. 탐정님, 우리가 할 일이 있을 것 같네요. 다음 날 박미영의 집. 서진이 박미영을 찾아간다. 박미영은 남편의 명예가 회복된 후 많이 밝아져 있었다. 서진님 덕분에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요. 그런데 미영씨. 서진이 박미영의 손을 잡는다. 우리 같은 피해자들이 또 있을 거예요. 다른 회사에, 다른 곳에. 박미영이 서진의 의도를 알아차린다. 혹시. 네,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해요. 법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밤 늦은 시간. 재호는 이미 잠들었고 서진이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책상 위에는 정민호가 건네준 새로운 사건 파일들이 놓여 있다. 서울의 다른 회사에서 일어난 비슷한 사건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억울한 이야기들. 화면에는 정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카페 사이트가 열려 있다. 서진이 박미영, 정민호와 함께 만든 비공개 카페다. 서진이 첫 번째 공지사항 글을 쓰기 시작한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들 연락주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때로는 법보다 더 빠르고 때로는 법보다 더 정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서진이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본다. 6개월 전 이맘때 재호가 처음 해고 통보를 받았던 그날이 떠오른다. 그때의 절망적이고 무력했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한다. 엄마들이 나섰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서 서진이 휴대폰을 든다. 박미영에게 문자를 보낸다. 미영씨, 내일부터 시작해요. 우리의 진짜 복수가. 곧 답장이 온다. 네, 서진씨.
남편도 재호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서진의 얼굴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진다. 더 이상 예전의 무력한 엄마가 아니다. 이제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된 것이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온다. 새로운 시작의 빛과 함께 서진의 진짜 복수가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끝이 아니었다. 서진과 박미영, 그리고 정민호가 만들어낸 작은 정의의 불꽃은 더 큰 불길로 번져나갈 예정이었다. 때로는 법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 바로 지켜야 할 것을 가진 사람들의 의지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식을 지키려는 한 어머니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다. 가장 큰 고통은 가장 큰 성장의 시작입니다. 평범했던 한 어머니가 정의의 전사가 되었듯이 당신도 지금의 시련을 통해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